이번에 아깝게 낙선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짤로 돌고 있어요. 본인들이 왜 이제 떨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전 이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 때문입니다.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대통령으로 끝난 선거,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선하셨다 라고 보죠. 이분들 중에도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있나?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몽둥이를 맞을 만한 얘기를 해버렸네. 내가 이분들 면면을 다 보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만. 자, 조혜진, 김경진, 윤희숙, 김병민, 오신환, 김용태, 이상민, 이분 누구야? 태영호, 전주혜, 박진, 김근식, 원희룡, 최재영, 이낙연, 이수정, 장예찬, 김영주. 조혜진은 2번 들어왔구나. 이분은 이정현, 정진석.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정할게요. 예, 없네요. 죄송합니다. 없어. 근데 나는 최재형 후보 정도는 대화가 통할 만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보고, 이낙연 전 총리는 이제 정계 은퇴각을 잡게 돼버렸고, 이 김용태는 꼴통 보수의 김용태가 아닌 김용태인 거죠. 김용태라는 인물들 자체가 그래도 대화 가능한 인물이고, 완전 찐 윤이지만 김병민 정도는 대화가 가능한 인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대화 되는 사람. 김근식 후보. 김근식 후보. 이분은 지금 새로운 마이너스 3선 중진이 되셨습니다. 3번 다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아직 김근식 후보는 정치 배지를 못 단, 이번에 당선된 이준석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막 발끈하시는데요? 나 화낼 뻔했어요 하는 EDA님 계시고. 아니 내가 여기 그냥 이렇게 낙선하신 분들만 모아놓은 짤이어서 갖고 왔는데 인물들의 면면을 다 살펴보지 못했던 점에 여러분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회생 불가능이라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화가 가능한 분들은 좀 있죠. 그러니까 대화 불가능과 대화 가능은 좀, 예를 들면 저는 정진석 같은 분하고는 대화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 원천적으로 불가능. 장예찬 후보 대화 불가능. 예, 그 정도 수준인 걸 알아주시고, 박진 전 장관 대화 가능, 김병민 대화 가능, 김용태 대화 가능, 오신환 대화 가능, 김경진 대화 가능, 최재형 대화 가능, 이낙연 대화 가능, 김근식 대화 가능. 뭐 이렇게 봅니다. 조혜진 대화 가능. 조혜진은 심지어 내각 총사퇴 이런 거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조혜진 의원이 선거 막판에 내각 총사퇴해라 위기를 느껴서 발표하기도 했죠. 물론 읍소 전략이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내각 총사퇴를 먼저 주장했던 조혜진 의원은 높이 사주셔야 됩니다. 폴퀸님, 여기가 대화방이냐고. 내가 대화 가능 하니까. 예, 저는 김병민 후보는 실제로 만나뵌 적도 있고, 방송을 같이 한 적도 있지만, 아예 토론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가능이라는 거는 서로 의견이 달라도 젠틀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서로의 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장예찬 후보 대화 불가능. 네, 대화 불가능. 하지만 김병민 대화 가능.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김병민 후보냐 장예찬 후보냐 둘 중에 누구? 자, 요것만 얘기해 봅시다. 김병민 후보, 장예찬 후보. 이상형 월드컵. 김병민이냐 장예찬이냐 두 분 중에 한 분하고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김병민 얘기해 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김병민 후보의 인성이나 이분의 인간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강력하게 비호하고 두둔하는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김병민에게, 자, 그러면 김병민 최고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응집된 분노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 김병민 후보가 최소한 반발을 하겠지만, 장예찬 후보처럼 종편에 나와서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스피치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대목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낙선하게 된 배경에는 제가 판단하기엔 대통령과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아주 공이 컸다. 아주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저는 뭐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훈이 형의 이제 갈 길이 두 가지로 예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전당대회를 출마한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내각 총사퇴하고 대통령실에 누군가를 부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손 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다시 입각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총리도 어려운 것 같고, 대통령실에 갖다 쓸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문제여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분간 잠행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정도 자신의 역할을 노려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총리로 뭐 얘기하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아예 거론 자체가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총선에 대한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을 총리 같은 자리나 뭐 비서실장 같은 자리에 쓴다는 게 일단 어불성설이고요. 뭐 모순적이고 앞뒤도 안 맞는 것 같죠, 맥락상.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총리는 더 어렵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목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갈 길은 아마 믿기지 않을 겁니다. 어떤 현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을 기다리고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다만 요 대목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서초동 내로 좀 시각을 좁혀보면 검찰총장 이원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 박성재가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굉장히 못마땅해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못마땅해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설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경질하거나 바꿔야 된다, 이번 이제 인사 때 대통령께 건의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는데, 실제 바뀌게 된다면 송경호는 한동훈의 사람으로 좀 알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만약에 서초동 라인이나 이쪽을 활용한다 손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드라이브를 중앙지검장이 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런 상황이 흘러가면서 동시에 갑자기 중앙지검장이 갈리거나 검찰총장과의 갈등설,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더 이제 증폭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면 윤한 갈등에 대한 또 다른 결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아마 제가 판단하기엔 검찰이 소환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텐데 특검으로 가지 않으려면 자신들이 이니셔티브를 주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한다? 비공개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대로 잡진 않을까 싶긴 하고요. 만약에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칼날이 아마 대통령을 향하게 되겠죠. 김건희 특검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물론 디올백까지 같이 걸려있는 특검, 종합특검이 이미 발의가 된 상황이어서 그 대목을 받아들게 되겠죠. 아주 값비싼 청구서를 받아들게 되는 거여서 검찰이 소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대목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관계성을 좀 비춰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여서 저는 좀 그 대목을 집중하고 있고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계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바로 이분, 옥중 출마를 한 송영길 후보보다 득표를 하지 못한 바로 이분, 차기를 노려볼 가능성도 덜어 있겠습니다만 어떤 희망의 끈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고요. 계속해서 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론 인터뷰를 활발히 하시진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최근의 모습이고요. 과거의 모습인데요. 아마도 이 장면에서 메시지는 광주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기 위해서 언론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가 발전을 하셔야 되니까 언론에게 좀 불러달라고,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평론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엄중하게 정치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다고 얘기하실 가능성이 높죠. 손을 흔드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또 다른 분들, 노회찬의 묘소를 방문한 녹색정의당 지도부들입니다. 이미 심상정 의원은 은퇴 각을 잡으셨죠. 은퇴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으니까요. 더 언급할 필요 없고요. 다만 녹색정의당은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노회찬 정신을 내걸었는데 원외 정당으로 전락한 개혁신당보다도 못한 조국혁신당보다도 못한 원외 정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진보당보다도 지금 위상이 전락해버렸죠. 물론 조직이라는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녹색정의당의 회생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거든요. 매우 높게 봅니다. 실제로 저는 녹색정의당이 지선은 어림도 없고 다음 총선까지 아마 진보당만큼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음 총선까지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 회생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년간 녹색정의당의 인사들을 경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재미로 보고 있는 짤입니다. 저는 이천수 선수가 이천수 이러고 다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원희룡과의 친분 때문에 이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열심히셔가지고 낙선 인사까지 같이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되면 거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건데, 제가 뭐 이천수 선수가 어느 정도 그 정치 컨텐츠를 소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희룡 장관이라는 사람은 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에 대해서는 핵심 당사자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어떠한 책임을 질지 모를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책임이 있는 분이라면 이분을 가까이에선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뭐 얻으려고 응원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응원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좀 이천수 씨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신 거라고 봐요.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좀 많은 것을 잃은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대목을 좀 짚고 싶었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전 이천수 씨 좋아하고 이천수 유튜브 구독자인데요. 근데 재밌게 그동안 컨텐츠를 봐왔는데 원희룡 후보 지원 유세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축구 컨텐츠는 그것대로 저는 앞으로 계속 볼 건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너무 이렇게까지 하니까 뭐 잡혔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서 그래요. 재미로 보는 짤입니다. 제주 당선인 김한규, 저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는 한규형. 뭐 동안이기도 하고 관리를 굉장히 잘했죠. 김한규 당선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제주시장 강병삼 변호사, 강병삼 제주시장, 지선에 당선된 강병삼, 74년생 강병삼이거든요. 그런데 74년생 김한규. 김한규 아버지 뭐야? 김한규 아버지 뭐야? 둘이 동갑이에요. 같은 법조인이고 동갑이에요. 74년생 김한규, 74년생 강병삼 시장. 동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동갑이라는 거를 제가 꼽아드리기 위해서 두 분은 동갑 74년생. 헤어스타일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얼굴 외모 관리의 차이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김한규 당선인과 강병삼 시장의 나이는 74년생 동갑입니다. 이게 예전에 노회찬 의원하고 손석희 동갑이다, 이거하고 좀 그 맥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손석희 전 앵커하고
손석희 앵커랑 노회찬 전 의원님하고 동갑이라고 해서 그때 백분 토론에서 엄청 크게 웃었잖아요. 심지어 박원순 전 시장하고도 아유 근데 좀 마음 아프다. 두 분이 다 고인이 되셨네. 박원순 전 시장하고 노회찬 전 의원하고 손석희 앵커가 동갑이라는 게 백분 토론 시간에 이제 소개가 돼서 엄청나게 웃음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 자체가 김한규 당선인이 너무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강병삼 시장께서는 뭐 사실 이렇게 외모를 크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를 조금 이렇게 메워주시고 하면 뭐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김한규 당선인 자체가 동안이라 그래, 동안. 너무 동안인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나 깜짝 놀랐어. 예. 진짜 깜짝 놀랐어요. 74년생이면 나는 이제 그냥 한규형이라고 불러도 되거든요? 한규형? 한규형인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병삼이 형이지 뭐. 강병삼 제주시장 형님. 두 분은 동갑이다. 이번에 제주에 다시 이제 김한규 재선되면서,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요 짤이 또 돌았습니다. 둘은 동갑이다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박수현 후보가 정진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죠. 박수현 후보는 지금 3번 도전을 해서요. 3번 도전해서 3번째로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뭐 물론 그 전에 한번 의원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수현 의원의 경우에는 평생 대변인만 주로 많이 하시다가 의원직 한 번 하시고 이제 당선이 되신 거라서, 그것도 같은 지역에서 3번째 3세판 도전해가지고 가까스로 신승을 거뒀죠. 그만큼 그 공주 지역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 정진석 후보의 대대손손 먹고 살았던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그 당선증을 고령의 노모에게 보여드렸던 장면을 본인의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님과 장모님께도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납골당에 갔다 온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좀 짠하더라고. 뭐 이제 쉽바 방송도 같이 했었고, 기존에 연합뉴스 다닐 때도 그렇고, 식사 자리에서도 뵌 적 있고, 방송하면서도 뵌 적이 있는데, 참 젠틀맨이에요. 젠틀맨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정치도 바뀌어야죠. 예, 너무 한 분이 오래 하는 것도 전 사실 문제라고 봐서 이번에 바뀔 때가 됐어요. 그래서 당선증을 받은 박수현 당선인의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나도 효도해야겠다. 나도 우리 엄마랑 장모님이랑 양가 어르신들한테 효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 당선증을 보여드리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뭐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고, 다만 그 부모님들 중에는 대단한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그저 건강만 해달라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전 절대 다수라고 보고요. 힘들게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 과정을 밟아 나가는 아들,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러워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 딸 도와줄 게 없을까라고 늘 고민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마 박수현 당선인의 어머님께서도 모르긴 몰라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론이 어쨌든 프로의 세계는 결론이 중요하고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인간, 하나의 사람을 저는 규정할 때 뭐를 보냐면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준비하고 그 일을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지 않고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한다, 내가 앵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앵커라는 직무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저는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박수현이라는 정치인도 이 어머님에게는 우리 수현이가 열심히 그동안 선거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으실 텐데, 공직이라는 것을 한다. 국회의원, 와 대단하다. 뭐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받아야 되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공무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가 그 사람을 규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수현도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어떠한 태도로 국민을 섬겨왔고 어떠한 태도로 공직자의 자격을 가지려고 하는 것인가. 공직자가 안 돼도 좋으니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국회의원직, 선출직 공직자와 연결됐을 때 우리 국민은 혜택을 얻고 제대로 된 공복을 얻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저 국회의원직에 매달리고 기회주의적인 정치, 욕망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만을 얻기 위해서, 결과를 얻고 나면 그 과정은 사라지는 사람들. 읍소하고 호소하고 큰절하고 유권자를 안아주고 들어주는 척, 해주는 척, 말뿐인 척,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과정에 충실한 사람, 태도가 전부다, 자세가 전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도요, 사실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 중요하고 방송도 다작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질적으로 늘리려면 다양한 것들을 해봐야 저는 경험에 의거해서 질이 함께 늘어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다만 그 내용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제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슈퍼챗을 따먹어볼까, 어떻게든 한번 읍소해가지고 뭐 후원을 한번 더 받아볼까 하는 것은 저는 굳이 이런 방송을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가 어느 순간 공해스럽다고 느껴진 게, 대형 유튜버든 1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든 8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든 그게 정치 시사 유튜브든 어그로꾼이든 간에 나는 이런 방송 컨텐츠들이나 뉴미디어가 응당 지향해야 되는 길은 이거를 봐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두 시간 자기의 시간을 써서 보는 건데 시간 아깝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두 가지죠. 내용이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둘 다 있거나 라고 저는 봅니다.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내용은 좀 여러분들께 공감이 되는 내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봐주시는 분들 말고 나중에 뒤늦게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좀 더 이 세상이 한 걸음 나아지는 데 쓰였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막 너무 과하게 음해하고 어그로 끌고 비난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어떤 유튜브라는 그릇이 어떠한 개인의 호통치는 방송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많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목소리가 워낙에 크고 말이 빠르고 하다 보니까 너도 또 하나의 공해야 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데 그런 유튜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할 때 하더라도 저는 뭐 10만, 20만, 100만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취지의 방송들을 많이 후원해 주시고 좋은 언론들을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제가 활동하는 뉴스버스나 서울의 손이나 이런 곳들이 그래도 어떤 컨텐츠는 동의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들을 많이 조망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좋은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뉴스타파나 뉴스버스나 장인수의 저널리스트나 뭐 서울의 소리는 지금까지 좋은 역할을 그래도 이번 정부 들어선 했다고 봐요. 서울의 소리는 조금 여러분들이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방식의 서투름이나 거침을 넘어서서 공익의 가치에 좀 부합되는 내용들이 있다 손치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뉴스버스는 뭐 이제 검찰 일타기 때문에 많이 주목해 주셔야 되고, 뉴스타파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뭐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하고 하니까 혹시나 내가 좀 중도적인 그런 구독자다 싶으면 뉴스타파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러블리데이님, 연합뉴스는 어떠냐고요? 예, 묵비권을 쓰겠습니다. 예, 제가 뭐 진실탐구, 정의롭다 뭐 이런 거 아니고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뭐랄까 좋은 언론들과 좋은 보도가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최소한의 문제의식을 함께 공감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언론이 진일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023년 4년 들어서 너무 퇴보해가지고요. 좀 놀랄 노자입니다. 언론을 바로 세우는데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